창세기 41장 40절에서 52절. 요셉의 아들들. 이집트에서 성공한 요셉은 두 아들을 얻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란 요셉의 심리적인 성숙의 상징적 존재들입니다. 하느님께서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는 요셉의 혼잣말은 요셉의 심성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하게 된 또 하나의 장점은 융통성입니다. 만약 요셉의 사고방식이 경직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면 아마도 그런 자리는커녕 이국 땅에서 한많은 삶을 살다가 원한 품은 원귀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강한 폭풍우 속에서 생존한 잡초의 생존 비법을 터득한 듯합니다. 강하고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요셉을 이집트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때 심리적으로 경직된 상태에 있게 되면 자칫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동풍 아나무인의 미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빗나간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유연성, 융통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격변의 와중에서도 생존하고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호나이는 기본적인 신경증 성향을 사람에게 향하기, 사람과 맞서기, 사람에게서 멀어지기에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향하는 유형. 이러한 유형은 어릴 때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가족의 사랑으로 안정감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수년간 화를 누르며 살아온 그들은 공통적으로 착하고 유순한 아이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확실한 전략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된 후로도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친구나 연인, 배우자 등 이른바 삶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파트너 외의 사람들은 모두 싸워서 이겨야 하는 낯설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런 유형은 대개 순종적이고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의존적이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의 본질은 실제로 그들에게 별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상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끌어지고 보살핌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소속되고자 했던 그들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이끕니다. 이런 유형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를 비판하길 꺼리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들며 조금씩 자신을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끔 상대에게 공격적이거나 무관심해질 경우 오히려 순간적으로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저 억눌려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과 맞서기 유형. 이런 유형은 어렸을 때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반항을 통해 그것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도와 동기를 불신합니다. 세상을 적대시하는 습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거칠해적인 공손함과 공정함, 사교성도 습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유순한 유형만큼이나 늘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그들은 무력감에 대한 방어책으로 소속감 대신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나약함, 특히 자신의 나약함을 가장 싫어하며 주로 성공과 명예를 얻고자 분투합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아무도 믿지 말고 경계망을 결코 낮추지 말자입니다. 이 같은 극단적 이기심은 타인에 대한 착취와 통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유형. 누군가에게 소속되거나 싸우는 대신에 멀어지기를 택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지나친 밀착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가족들과도 거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장난감이나 책 또는 미래에 대한 비밀스러운 공상에 빠집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늘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사랑이든 갈등이든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결속을 피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원하는 신경증적 요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겉으로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단조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근사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밑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속하거나 여러 사람과 만나거나 파티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을 몹시 갈망하며 결혼이나 금전적 압박 같은 모든 종류의 강압과 의무를 거부합니다. 간혹 이런 유형 중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을 즐기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의무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 특유의 고립된 본성이 무언가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사실 건강한 어린이나 성인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소속되거나 맞서기도 하고 때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강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없이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원래의 성향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신경증의 비극인 것이지요. 이런 신경증적 인간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을 유대인 랍비 헤롤드 무시너가 주고 있습니다. 랍비 헤롤드 무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 내재한 선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은 영혼을 살찌우는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